안녕하세요. 청소년 권리 강사 국형진입니다. 두 번째 영역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기본권과 사회권인데요. 다양한 학습의 권리, 그리고 기후 권리,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 이동에 대한 권리, 그리고 활동 공간에 대한 권리, 이렇게 5가지 중에 첫 번째 다양한 학습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에 대한 권리는 저희가 자유학기제, 그리고 이제 자유학년제라고도 그때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직업체험처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봤었는데요. 다양한 학습에 대한 권리는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많은 학교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이제 전면 모든 학교 다 시행하게 되잖아요. 고교학점제가 바뀌면서 이제 새로워지는 게 뭐냐면 나만의 시간표가 생긴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사업 취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지역에 있는 타 교육기관, 대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다른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점 이수제다 보니까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점을 이수를 못하면 이제 뭐 대학교처럼 계절학기도 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졸업을 위한 그런 이수학점을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학교 안에 다양한 형태의 학점 이수 공간을 이제 운영하려고 이제 학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청소년 참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농어촌 청소년들이잖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학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죠. 또, 인근 학교에서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의 학교 간 이동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더라도 이제 소수 학교들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형태들을 보면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지금 이과문과 사라졌잖아요. 이과문과가 사라지면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 네 과목 있잖아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뭐 생물, 이거 다 배워봐야 되고, 배워본 것 중에 괜찮은 거를 뭐 선택해가지고 더 가는, 그런 방식도 이제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세부 과목이 막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으면 생겨야 되는데, 그 과목을 운영할 강사들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만 더 과목이 좀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도 선호하시고 학생들도 선호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의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참 용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걸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굳이 도시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고교 학점제의 어려움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주요 과목 중심으로 이제 과목이 좀 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가 이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인기 과목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수업 신청을 안 하고 인기 과목으로 몰린다, 이러면서 이 수업 구성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현재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얘기하는 고교학점제의 어려운 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심각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인기 과목으로의 편중이라고 해요. 물론 학생들이 이제 배우고 싶은 걸 배우기도 하지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나중에는 억지로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인기 과목에 몰리다 보니까 그 과목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그 학생은 받기 싫어도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도 좀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정확히 좀 이렇게 결정되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고교학점제가 입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니까 이제 패스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내신이 반영돼서도 그 수시 전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수한 과목에 대한 평균을 그 다양한 과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 있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도시 지역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양산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은 참 다양한 걸 배우고 싶어요. 자기에게 좀 관심 있는 분야도 좀 배우고 싶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다양한 교육에 대한 권리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아래 적어주시면 이런 다양한 교육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페스티벌에서 이런 다양한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충분히 다루어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대안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참여 페스티벌에서 또 다양한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교육의 문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